안녕하세요. 20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온 차차리코입니다. 오늘은 저번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코랑 목이 조금 맛이 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그림을 좀 그리면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음료는 밀키스 제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로인데 막 0칼로리는 아니에요. 8칼로리입니다. 근데 제로인데 사실 차이를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간식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편의점에서 샀는데 그 바프 있지 않습니까? 바프 그 아몬드 파는 브랜드? 거기서 별빛 팡팡 몰트볼을 사왔고요. 이거는 40g 들어가 있고 205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몰트볼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팡팡 터지는 팝핑 캔디와 달달한 소다향 스위트 속 바삭한 몰트볼이 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별빛 팡팡 아몬드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몬드 겉에 이렇게 팡팡 터지는 팝핑 캔디 초콜릿이 감싸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ASMR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방금. 아쉽네요. 잠시만 키보드 좀 충전을 해야 되겠어요. 어머.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제가 꽤나 오래 전부터 보고 싶다고 엄청나게 기대 중이라고 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이에요. 지브리 스튜디오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하죠. 뭐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지브리 스튜디오는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을 만드는 스튜디오로 알고 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당연히 소속되어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 말고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 애니메이터들이 속해 있는 스튜디오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가 치히로의 뭐였지? 센가 치히로의 그 다음 제목이 뭐였죠? 행방불명. 미쳤나보다.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붉은 돼지? 굉장히 여러 가지 작품들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개봉은 10월 25일 날 개봉을 했고요. 124분이라고? 124분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 아주 조금 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순위는 1위네요. 그리고 누적 관객수가 106만 명. 그리고 관람객 평점은 10점 만점에 6.83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친구랑 제 고등학교 친구랑 언니랑 이렇게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처음에 아니 당연히 저희 세대라고 하는 거는 그 90년대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90년대생들은 대부분 그 지브리 스튜디오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센가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가치히로가 2003, 4년에 개봉한 게 아닌가요? 언제 개봉한 걸까? 센과치히로 2002년도네. 엄청 예전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저 초등학생 때 개봉한 거거든요. 초등학생 저학년 때. 그래서 저희 90년대생들이 해리포터 그리고 지브리. 솔직히 지브리는 저희 윗세대도 너무 많이 같이 본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세대 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좀 이렇게 90년대생들이 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같은 그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이.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보러 갈 때 기대를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기대를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대를. 왜냐면은 뭔가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작품 자체가 그 프로모션도 안 하고 예고편도 굉장히 늦게 공개가 됐고 일본에서도 프로모션을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뭔가 되게 기대는 했거든요. 왜냐면 그 지브리 스튜디오를 어렸을 때 접했고 많이 보면서 자라긴 했지만 제가 막 극장에 보러 갈 정도의 그 나이 때 나오진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드디어 지브리 작품들을 실제로 극장에 가서 개봉에 맞춰서 보러 가는 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지브리 스튜디오를 영화관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가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지브리 거를 왜 항상 생가치히로는 엄마 아빠랑 가서 봤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뭔가 그냥 그 어렸을 때 경험하는 거랑 커서 경험한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 기대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 기대를 어떻게 안 하죠? 그거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사람이? 너무 기대하는 아니 사실 이거는 사실 기대는 나 말고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갔는데 아침에 봤어요. 조조를 봤거든요. 한 10시 영화로 봤어요. 10시 영화로 봤는데 어 정말로 사실 조금 졸렸어요. 정말 저는 영화관에서 조는 막 자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영화관에서 잘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영화관 가는 거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냥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는 그냥 단순히 상영하는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 이상의 경험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조는 일은 정말 생각도 안 해보았고, 졸아본 적도 제 기억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비염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약을 먹고 갔어요. 왜냐면 재채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약 안 먹고 갔다가 그, 그 영화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분명
약을 안 먹으면 내가 가서 재채기를 할 것 같다는 그 생각에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알러지 약이 졸려요. 하여튼 그 상태로 아침에 보러 갔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간적으로 잠이 올 뻔했어요. 초반부에. 그리고 언니는 자더라고요. 저희 언니도 영화관에 가서 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영화관에서 잤어요, 언니가. 그래서 굉장히 사실 영화 자체가 어 이렇게 졸리다고 하는 평이 저희 말고도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졸렸던 이유는 영화가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영화가 정말로 서정적이었고 초반에가 굉장히 루즈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졸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서서히 뭔가 사람들한테 이 주인공 마히토라는 아이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마히토의 성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마히토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는 그 과정이 조금은 루즈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대부분 지브리의 작품들을 제가 그동안 경험했을 때 내용이 기승전결이 조금 뚜렷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지브리 작품들은. 사실 지브리 작품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니에요. 뭐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막 이런 거 보긴 했는데 막 제가 막 붉은 돼지 뭐 귀를 기울이면 막 이런 거 막 지브리 정말 초반 작품부터 막 열심히 보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저한테 그 지브리 작품의 느낌은 어떤 작품들이 생각이 나냐면 바로 진짜 뭐 센카치히로, 원령공주 이런 정말 굵직한 작품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브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지브리 작품들.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더 이미지가 세거든요. 그 지브리 작품들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지브리 작품들 봤을 때 기승전결이 조금 되게 확실히 느껴진다라는 게 강했고 어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항상 잘 서술은 해 주긴 하지만 이번만큼 확실하게 서술을 해준 작품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마히토의 환경이라든지 마히토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조금은 루즈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이 조금 고비긴 했어요, 저도. 그 약 때문이라고 하고 싶고요, 사실. 약 때문에 졸렸다고 하고 싶고. 하여튼, 그래서 보면서도 계속 뭔가 제가 기대했던 지브리의 뭔가 세계 같은 게 잘 초반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었던 지브리의 면모가 많이 나타난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스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보러 가시는 지금 개봉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지금 한 25일, 26일, 27일, 28일, 29, 30, 31, 일. 지금 한 8일 된 거니까 가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서정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서정적이었고, 뭐, 정말 뭐,
뭐 사람들 실제 평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그 미야자키 하야오 혹은 그 지브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작품을 약간 총망라 하는 느낌이 조금 강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 작품들에서 봤었을 법한 형태가 조금씩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형태라는 거는 그 그림의 형태뿐만 아니라 뭔가 그냥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작품 보시면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시면은 이거는 내가 어디서 저기서 봤던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저기서 봤던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게 그냥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니까 당연히 그거는 본인이 한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전공이 미술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번 했었던 작품들은 앞으로 내가 할 작품들 속에서 어떻게든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 정말 말 그대로 형태가 비슷하게 등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뭐 비슷한 뭐 담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뭐 인과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작품을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좀 반갑기도 했어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 강했고 조금 루즈한 느낌도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본격적인 스토리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알던 지브리의 모습들이 막 나오고 이제 해결이 되고 막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이제 내용 자체는 스포일러, 앞부분 이게 어디까지 내용이 공개가 된 거지? 예고편에서? 예고편을 아까 봤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해도 될까? 이거를 그러면 소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화재로 어머니를 잃은 11살 소년 마이토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보금자리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마이토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가리 한 마리가 나타나고, 저택에서 일하는 7할멈으로부터 외가리가 살고 있는 탑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토는 사라져버린 새엄마 나츠코를 찾기 위해 탑으로 들어가고 외가리가 안내하는 대로 이 세계의 문을 통과하는데, 이게 소개네. 그러면 엄마를 잃은 건 얘기를 해도 되겠군요. 그 마이토가 그러니까 애초에 소년이에요. 11살인데 11살 때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고 엄마가 죽은 거는 11살 이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를 화재로 잃어요. 여기 화재로 잃었다고 나오네요. 화재로 잃어가지고 화재로 잃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그 장소에 가요. 그러니까 그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어떻게든 아빠랑 뭐 엄마를 구해보겠다고 가요. 그 병원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이 불에 활활 타는 그 광경을 그 어린 나이에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토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마이토의 그 태도가. 엄마를 잃고 난 다음에 마이토의 태도가 우울증이 의심이 될 법한 행동이나 그 성격이나 면모를 좀 띈 것 같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마이토가 사실 그 엄마를 잃기 전에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토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건지 아니면은 엄마를 잃고 나서 성격이 그렇게 변한 건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근데
엄마를 잃고 이제 얼마 안 있다 아빠가 이제 새엄마랑 결혼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마이토의 태도가 약간 뭔가 그 무관심해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여 세상에. 그냥 자기 주변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막 이런 태도를 취하진 않거든요. 뭐 자기는 뭐 엄마를 잃어서 뭐 나는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런 태도는 아니지만 그냥 별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심지어 그 외가리 그 새가 새 안에 사람 모양을 한 그게 있어요. 새인데 사람이에요. 약간 의인한 건가? 하여튼 사람 모습을 한 새가 있어요. 걔가 나타나는데도 놀래지도 않아, 애가. 어떻게 그러냐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요. 하지만 마이토는 해냅니다, 그것을. 그래서 마이토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약간, 어, 뭔가 좀 본인 일이 아니라 약간 남에게 벌어지는 일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봤어요가 아니라 느껴졌어요. 어떤 뭐 이해가 가실까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애가 가망도 없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든 저런 일이 벌어지든 잘 놀라지도 않고 뭐 이렇게 연연하지도 않고 그냥 애가 덧없어. 애가 덧없어서 저는 이게 그리고 자꾸는 아니겠지만 엄마를 구하지 못한 그날 엄마가 입원해 있었던 병원이 불타던 그날 밤을 좀 반복적으로 약간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토가 그 장면을. 그래서 저는 얘가 약간 트라우마도 있나 싶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애가 뭐 마땅히 관심도 없고 애 같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마이토의 아빠는 굉장히 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랑은 많아요, 아빠가. 막 애를 내팽겨치고 뭐 애가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건 아니었거든요. 뭐 애가 뭐 이거 뭐 어떻게 그냥 애가 애한테 관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막 애를 막 버려두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애한테 막 도움이 될 법한 행동은 막 그렇게 썩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위험에 빠지면은 아빠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가가지고 애를 어떻게든 그거에서 구해주려고는 해요. 구해주려고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약간 서투른 아빠 같았어요. 그러니까 애를 사랑하고 애를 잘 키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다정도 하고 근데 그 방법이 그렇게 현명한 방법들은 아니었나 생각이 들 법한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서툰 아빠인가 봐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마이또가 처음에는 좀 너무 막 애가 덧없고 별로 뭐 아무것도 감흥이 없어 보이고 뭐 다른 거에 별 관심 없고 막 다 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반응이 그냥 다 뜨뜻미지근해요 애가. 근데 애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어른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초등학생짜리가 감흥이 없기가 쉽진 않단 말이죠. 근데 마이또는 그랬어요. 전 그래서 얘가 좀 우울증이 있나? 뭐 엄마를 잃고 나서 어떤 트라우마를 좀 경험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 모험을 떠나면서 어떠한 그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가 조금 성격이 좀 변한다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배우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마이토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고 조금 더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본인이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더 많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그냥 그 교훈 같은 거는 항상 그 지브리가 추구하는 그런 세계 평화와 같은 그런 교훈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졸렸지만 그래도 지브리 작품을 내가 영화관에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었고요. 어, 저는 재미있었어요. 막 그렇게 막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섬처럼 막 뭔가 급변하고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서정적으로 그 인물의 감정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춘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그 지브리 작품들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거를 더 느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 그 감정선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근데 네이버에 그 관람객들 그 평점 준 거 보면은 뭐 별점 1점 준 사람은 뭐 너무 복잡하고 알기도 어렵고 막 제일 재미없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앉아있기 힘들었다. 뭐 박수 칠 때 떠나야 했다. 뭐 영상미랑 뭐 음악은 좋은데 이해하긴 힘들다. 라는 평들이 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난해하다.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왜 난해하다고 느끼는지는 알겠다요? 왜냐면은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결말까지 딱 봤을 때는 내용이 이해가 갔어요. 왜 미야자키 하야고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거를 추구하고자 했는지는 영화를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분명. 깨달았는데, 뒤돌아서니까 이해가 안 가요, 또. 그러니까 영화를 한번 쫙 보고 나면은, 아, 그렇게 난해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건 이거구나, 라는 그게 딱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뭔가 다시,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난해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렇게 난해했나? 오히려 단순하게 해야 더 쉬운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의미를 하나하나 다 따지기보다는 그냥 그 전체적인 총 흐름을 이해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냐면은 난해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게 해석이 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살을 더 붙여가면서 해석을 해주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캐치를 하고 뭐 다른 사람이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을 뭐 내가 캐치하고 뭐 이렇게 살을 자꾸자꾸 더해서 영화를 해석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좋습니다. 그거. 해석할 여지가 많은 영화가 참 재미있는 영화인 거죠. 왜냐면 정말 끊임없이 그 영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단순하게 뭐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뭐 둘이 뭐 사랑했습니다. 뭐 헤어졌다가 붙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런 영화는
그 영화를 딱 보고 나면은 영화가 거기서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서 딱 끝나는 느낌이 드는데 해석이 해석할 여지가 많고 살을 붙일 여지가 많은 영화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거를 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뭐 그걸 뭐 누굴 탓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제가 그동안 봤던 지브리의 영화와는 결이 조금 달랐던 거는 맞는 것 같고, 아니, 결은 비슷하죠. 결은 비슷했고, 뭔가 그 속도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속도감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봤고요. 근데 어렵긴 했어요, 영화가. 왜냐면 정리가 뭔가 명쾌하게 답을 못 내리겠어. 하지만 재밌다. 그것 또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졸렸던 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졸리긴 했어요. 그래서 다들 안 보신 분들 혹은 볼 계획이신 분들은 보고 어땠는지 댓글에 본인의 감상평을 달아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원령공주예요. 원령공주가 내가 왜 원령공주를 제일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뭔가 자연의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원령공주를 좋아할까 생각해보니, 그 대자연의 그 광활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웃집 토토로도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 가면서 살면서 이제 시골 풍경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이에요. 생가치로가 아니라 원령공주는. 생가치로는 그리고 야외가 배경이라고 하기에는 그 유바마의 온천이 배경인 거고, 하울은 하울은 근데 그 하울의 움직이는 상 자체가 공간이어서 저는 원령공주가 그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더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뻐요.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쁘고 남자 주인공도 멋있어. 그러니까 막 잘생겼다 이거를 떠나서 잘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뭔가 역할 자체가 멋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과하게. 그러니까 하울은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걔는 그냥 잘생긴 거지. 걔가 하는 모든 행동이 되게 멋있고 뭔가 어 얘는 대의를 위한 사람이다. 이런 그런 멋짐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센과 치히로에서의 하쿠는 하쿠는 하쿠의 그 다른 면모를 보여주면서 하쿠도 사실 멋있긴 하죠. 근데 그 하쿠의 다른 면모를 뭔가 까발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만화를 보면은. 근데 이 원령공주의 아시타카는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얘가 뭔가 어떤 게 까발려지지도 않고 얘는 정말 대의를 위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진 사람 같고 조금 정의롭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인간미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어떤 인간이 뭐 그런 인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본인을 희생하면서 무언가를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어, 현실에서 그렇게 일어나면 그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냥 바로 본인의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현실이면 사실 조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남들을 더 잘 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되게 많은 이들에게 귀감을 주는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내가 말하는 거 원령공주에서 악역처럼 등장하는 그 여자가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어떤 마을의 수장인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지만 결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게끔 나와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본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 다른 이들을 해치는 거지. 그게 온전히 막 본인의 이득만을 위한 그런 나쁜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도 되게 멋있고 예쁘다요. 그래서 저는 원령공주를 좋아해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연의 신비로움, 광활함, 대자연, 막 이런 느낌이 더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원령공주입니다. 아마 원령공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 다들 어떤 작품이 제일 최애인가요? 저는 근데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가 맞나? 그거를 보긴 했는데 그거 사실 제 취향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냐 마법 소녀 키키? 마녀 무슨 꼬마 공주 키키? 뭐냐 그거? 그건 제 스타일 아니에요. 뭐냐 키키 마법 소녀 키키 마법 배달부 키키잖아. 마녀 배달부인데? 마녀 배달부. 이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사실 제대로 안 봐가지고 제대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귀를 기울이면도 재밌다고 하는데 저 그것도 안 봤어. 그냥 지브리를 논할 사람이 아니야 난. 안 본 게 더 많아. 본 것보다. 그, 그 2000년대 나온 지브리 영화는 다 본 것 같거든요? 그 3D 이상한 거 빼고는요? 그래서 여튼 저는 간만에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어, 뭔가 요즘 그렇게 막 생각할 거를 많이 던진 영화를 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간만에 좀 나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았나? 아니면은 곰곰이 이건 저거였나? 저건 이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막 나쁜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취향이 좀 많이 타는 영화인 거지. 그래서 너무 간만에 재밌었고, 다음에는 무슨 영화를 볼까요? 요즘 뭐, 개봉한 영화 중에 관심이 가는 영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요, 앞으로 개봉작들이 뭐가 있죠? 개봉 예정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봉 예정 영화. 아, 더 마블스, 더 마블스 이거 11월 8일날 개봉인데, 마블 영화는 이제 하나도 기대가 안 돼요. 하나도. 열심히 다 챙겨봤거든요? 한참
마블에서 막 미친 듯이 그 영화 찍어냈을 때는 다 챙겨봤죠. 열심히 영화관 가서 보고. 사실 가끔 디즈니 플러스에 그 마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필 받으면 마블 마라톤도 하고 그러거든요. 마블 작품 열심히 보고. 근데 이제는 그 내용을 너무 놓쳤어. 너무 놓쳤고 드라마까지 나오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블스는 별로 그렇게 막 관심이 안 가네요. 또 뭐가 있냐? 아, 헝거게임. 다들 헝거게임 보셨나요? 헝거게임 프리퀄이 나와요.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라고 어 헝거게임이 그 프리퀄이 나오는데 이게 그 헝거게임에 있는 그 대통령 있잖아요. 그 독재자 스노우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헝거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리즈물은 그래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뭐 해리포터 당연히 재밌게 봤고 반지의 제왕도 재밌게 봤고요. 호빗은 사실 재밌게 봤다고 말 못하겠어요. 트와일라이트도 너무나도 재밌게 봤고 또 뭘 재밌게 봤어. 헝거게임도 재밌게 봤고 마블 재밌게 봤고 아 스타워즈는 그렇게 재밌게는 안 본 것 같아요. 스타워즈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헝거게임도 재밌을 것 같네요. 또 뭐가 있지? 재밌는 거? 음 딱히 이렇게 관심이 갈 만한 작품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관심이 얼마나 뭐 이렇게 뭐가 개봉을 안 하냐? 노량 죽음의 바다 이것도 재밌겠네요. 이거 딱 보니까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임진왜란 발발 후 7년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이것도 재밌겠네요. 근데 제가 전쟁 영화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 영화를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제가 프렌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미드 그 시트콤 프렌즈예요. 다들 알고 계시는? 근데 미드에서 제일 최애 캐릭터가 저는 챈들러 빙이었어요. 근데 챈들러 빙을 연기를 했었던 그 매튜 페리 배우가 얼마 전에 사망을 해가지고 그 인스타 릴스에 그 추모하는 영상들이 꽤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렌즈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매튜 페리 제가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 프렌즈 3인방 남자 3인방 중에서 어 챈들러를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좀 재밌는 사람이 좋거든요. 챈들러 빙이 재밌어. 근데 사실 챈들러 빙은 약간 한국인 관계 약간 해악의 민족이야. 그 사람도 본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막 돈이 없어서 불우했다기보다는 뭐 엄마 아빠의 뭐 이혼, 뭐 아빠의 갑작스러운 뭐 커밍아웃 막 이런 걸로 이제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약간 개그로서 본인의 아픔을 승화를 하는 게 이거는 한국인의 감성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프렌즈를 다시 보고 있는데 저는 프렌즈 마지막 편은 안 봤거든요. 시즌 10의 마지막 화는 안 봤어요. 그 내용은 다 알거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마지막 화를 본 적은 없어요. 보기가 싫어. 왜냐면 프렌즈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너무 무서운 말이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저는 프렌즈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뭐 볼 거 없는데 뭐 틀어놓고 싶다 하면은 프렌즈부터 한참 틀어놨거든요.
그 프렌즈나 사실 그 모던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심심해서 다시 봐야지 하면은 시즌은 어느샌가 또 정주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프렌즈를 좋아하고 프렌즈 못지않게 좋아하는 시트콤이 모던 패밀리입니다. 모던 패밀리 안 보신 분 계실까요? 그거 완결이 난 거라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근데 모던 패밀리 마지막 화도 안 봤어요. 마지막 화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안 봤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 나의 모던 패밀리는 저 10대 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온갖 추억이 다 있는 모던 패밀리 쉽게 놓아줄 수 없어. 그래서 모던 패밀리는 그 뭐냐 디즈니 플러스에 있고요. 프렌즈는 뭐 넷플릭스에 있다가 왓챠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쿠팡에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 그래서 요즘에 프렌즈를 다시 보고 있어요. 웹툰은 사실 갑자기 또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안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진짜 이거는 저는 이게 또 환절기니까 병원에 사람도 많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1시간을 기다리는데 사람이 줄지 않고 사람이 점점 늘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상황인가 봐요. 지금 코가. 저희 집도 요즘 난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제는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저는 제 코가 기능을 하나 잃은 줄 알았어요. 기능을 못해요.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약을 열심히 먹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약이 졸려가지고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저번 주에는 아주 이번 주? 하여튼, 저번 에피소드 끝나고 나서는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도 열심히 보고, 또, 뭐 했어? 프렌드 열심히 보고, 먹집바도 열심히 보고, 그냥 그렇게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감기가 아주 기승이던데. 뭐 독감도 유행이라던데요? 요즘? 근데 독감이 진짜 아프잖아요. 나 사실 저 독감에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기 조심하세요, 다들. 오늘은 근데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남네요. 원래 할 말 다 하고 나면은 그 50분 정도 가득 채우는데 오늘은 웬일이지? 시간이 남네. 한 3분 정도 남네요. 그럼 저는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무슨 얘기를 더 하는 그 생각을 하다가 3분이 다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러겠네요. 정말 3분이 다 가겠니? 그러면 저는 그냥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안 보실 안 보, 안 볼 거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보실 거라면 한번 보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영화 값이 좀 요즘엔 비싸니까 보라고 강요는 못 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의 관람표는 이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다음 주까지 무탈하시고요. 감기 다들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몸 조심하고요. 언제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다들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좋은 오후, 좋은 새벽, 좋은 밤 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